네, 원달러 환율이 어느새 1,400원을 지속적으로 돌파하고 있습니다. 지금 또 CPI가 발표된 이후인데도 전혀 미동도 없고 1,400원 부근을 머물고 있습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종가로 1,400원을 안착한 모습이었습니다. 일봉상에서 한번 보시면 22년 9월에서 10월 1,400원 돌파한 이후에 거의 1,450원까지 가면서 1,500원 돌파하는 게 아니냐 그런 식이었는데요. 그 이후에 환율이 쭉 안정되다가 다시 또 올라와서 이제 1,400원을 거의 2년 만에 안착했습니다. 최근 환율이 오르는 속도가 엄청 가파르게 올라갔는데요. 기울기만 봐도 지금 큰일이 일어난 것처럼 올라갔습니다. 트럼프 2기가 시작되면서 진짜로 한국에 적신호가 켜졌죠. 좀 확대해서 보면 연준이 기준금리를 9월 19일 날 인하하면서 환율이 1,300원 초반까지 거의 내려갔었습니다. 그런 다음 한국은행이 미국 따라서 기준금리를 인하하면 안 되는데 인하를 하면서 10월 11일 날 그 이후에 쭉 올라왔습니다. 그리고 재차 11월 8일 날 연준이 또 기준금리를 인하하면서 잠깐 내려왔지만 트럼프가 당선되면서 재차 1,400원을 돌파했고요. 이제 앞으로 있을 11월 28일 날 만약에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또 인하한다면 한미 금리차가 또 벌어지면서 1,400원이 거의 진짜 뉴노멀이 되겠죠. 일단 가계부채와 내수경기 침체로 인해서 금리 인하를 시행했었고 분명히 그때는 인하할 여력이 더 없다고 얘기했습니다. 근데 11월 28일 날 어떻게 될지 금리 인하가 지금 단기적으로는 영끌한 개인에게 도움이 되는 듯 보여도 결국 중장기적으로는 가계 문제를 더 악화시킬 수 있고 이렇게 환율 급등을 자극하면서 환율이 상승하게 되면 결국 나의 대출에 영향을 주게 되는데요. 왜 그런지 한번 알아가 보죠. 렛츠고! 일단 환율 주봉 차트로 좀 길게 보면 환율이 1,400원을 넘으면서 킹달러라고 부르죠. 22년 9월, 10월 이맘때만 해도 킹달러 시절에 내수경기 포기하고요. 내수경기는 지표로 눈속임이었습니다. 건설사 부동산 떠받들면서 건설경기로 한국 내수시장이 좋다고 포장했고요. 결국 수출 경기에 몰빵하면서 고환율 수혜를 누리면서 코로나 때 바닥 찍었던 무역 수지를 흑자로 다시 끌어올렸었고요. 근데 지금은요. 여전히 킹달러 시대를 가고 있지만 수혜를 못 누리고 있습니다. 트럼프 2기 관세 부과 정책으로 인해서 중국, 미국에 대한 수출이 급감하고 있고요. 그리고 수출 경쟁력도 잃어가고 있고요. 달러가 예전처럼 내수 시장으로 유입되는 것도 아닙니다. 제조 공장이 다 해외에 있고요. 바이든 정부에 더 가속화되었죠. 그리고 외환 보유고로 국민연금과 환율 방어에 다 쓰고 있고 총체적 난국입니다. 지금 환율 15분봉을 보면 1,400원을 넘어가면 이렇게 지그재그로 하면서 갑자기 하락하게 되는데 이때는 외환 보유고를 끌어쓰면서 환율을 끌어내렸다고 볼 수 있고요. 그리고 최근 또 역시 이렇게 지그재그로 가다가 갑자기 하락하는 모습을 보면 이때도 외환 보유고를 썼을 겁니다. 이렇게 환율이 다시 킹달러 1,400원을 돌파하게 되면 수출도 좋지 않고 내수 경기도 침체인 이런 상황에서 이중고를 겪고 있는 상황에서 수입 물가 부담이 더 크게 느껴지고 그 가격 부담이 고스란히 소비자에게 갈 수밖에 없습니다. 내수 소비가 지금 죽어 있는데 더 죽게 생겼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환율이 올라가면요. 원래 수출에 흑자를 더 많이 내고 그리고 수입 물가가 비싸져도 수출로 상쇄할 수 있는 그런 효과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트럼프 2기 관세 정책으로 인해서 수출도 안 좋고요. 그리고 내수 경기는 이미 침체고요. 무튼 이렇게 환율이 올라갈수록 다른 요인도 많겠지만 결국 내 대출이 줄어드는데요. 지금 대한민국은 모든 영끌한 자금이 부동산에 묶여있고 금리 인하를 해도 대출금리가 상승하면서 정말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는데요. 여기서 내 대출 금액까지 줄어든다면 돌려먹으면서 버텼던 사람들도 무너지게 됩니다. 왜 그렇게 되는지 한번 알아볼게요. 일단 환율이 올라가게 되면 환차손이 발생하면서 외화 부채가 증가합니다. 그리고 자본 건전성이 위협되고요. 그리고 BIS 자기자본 비율이 감소하는데 여기서 BIS 자기자본 비율이란 국제결제은행 Bank for International Settlement에서 권고하는 위험 가중자산 대비 자기자본 비율이고요. 즉 금융기관이 얼마나 안전한지를 나타내는 지표입니다. 일단 BIS는 그냥 개념만 알고 있으면 되는데요.
1930년에 국제금융을 안정시키기 위해서 벨기에,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영국, 일본 이렇게 6개국이 설립한 국제은행입니다. 보통 이 BIS 자기자본 비율이 10% 이상이라고 하면 어느 정도 안정성이 확보됐다고 볼 수 있습니다. 시중은행의 BIS는 어떻게 확인하냐면 예금보험공사에 들어가면 되는데 여기 쫙 보시면요. 현재 국민은행, 신한은행, IM뱅크, 하나은행, 우리은행 이런 은행들의 BIS 자기자본 비율이 17%, 18%, 16% 이렇게 계속 나옵니다. 일단 다 15% 이상이니까 어느 정도 안정성이 확보됐다고 보시면 됩니다. 다시 돌아와서 보면 자기자본 비율은 분모가 위험가중자산이고 분자가 자기자본입니다. 여기서 위험가중자산은 외화대출이나 파생상품 이런 건데요. 환율이 상승하게 되면요. 워낙 한산액이 늘어나니까 그게 곧 위험가중자산이 상승하게 되고요. 분모가 커지니까 자기자본 비율이 감소하게 됩니다. 고환율일 때 자기자본 비율이 계속적으로 감소하게 되는 거죠. 은행 입장에서는 BIS 자기자본 비율을 유지하려면 위험가중자산, 대출 아까 이런 게 있다고 했죠. 기업 대출이든 가계 대출이든 총 대출 총량에서 어느 것이든 줄여야 합니다. 여기서 기업 입장에서 보면 시중 금리를 올려서 빨리 기업이 상환하게 만드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고요. 우리나라도 과거에 금융당국에서 가계대출 증가를 막으려고 가계대출 총량 규제를 실시해서 시중은행에서 가계대출 금리를 올렸던 상황이 있었는데 그것과 비슷하다고 보시면 되고요. 결국 고환율은 우리에게 반가운 사실이 아닙니다. 처음 들어보시는 분들은 좀 어려운 개념일 수 있는데 일단 간단하게 생각하면 환율이 올라갈수록 위험가중자산, 즉 분모가 올라가니까 BIS 자기자본 비율이 감소하게 됩니다. 그러면 은행은 본인들의 안정성을 지키기 위해서 BIS 자기자본 비율을 다시 올려야겠죠. 올리는 방법은 분자인 자기자본을 늘리는 방법도 있겠지만 위험가중자산, 대출을 줄이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분모인 위험가중자산을 줄여야 하기 때문에 대출 중에서 기업 대출이든 아니면 가계 대출이든 대출 총량을 줄이든지 해야 됩니다. 금리를 올려서 기업이 빨리 상환하게 만드는 방법도 있고 그리고 기업 대출, 가계 대출 총량을 줄여버리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환율이 올라가게 되면 시중은행에서 내 대출 금리가 올라가고 또한 대출 금액이 또 작아지게 되는 거죠. 여러 가지가 복합적으로 작용하는 겁니다. 원달러 환율 월봉 차트인데요. 역사적으로 1,400원을 돌파했을 때는 97년 외환위기, 그리고 2008년 금융위기, 그리고 22년도 미국 빅스텝으로 고금리 충격 시기고, 그리고 또 지금인데요. 이렇게 20년 넘게 몇 번 없던 시기에 지금 도달해 있습니다. 한국 주식시장은 이미 경제에 선반영이 되면서 삼성전자는 코로나 수준을 빠져 있고 코스피 코스닥은 바닥을 기고 있죠. 이렇게 고환율일 때는 우리나라 경제가 장기적으로 좋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앞으로 한국은행은 11월 28일 날 기준금리를 동결해야 됩니다. 또 금리를 내린다면 재차 금리폭이 벌어지고요. 미국이 금리 인하한 효과를 누릴 수 없습니다. 결국 또 원달러 환율은 1,400원을 지지 안착하게 만들어주는 이유를 한국은행이 만들어주는 거죠. 미국이 금리 인하를 점진적으로 하더라도 한국은행은 계속 바로 따라서 인하를 하면 안 됩니다. 부동산 건설 경기로 겨우 포장했던 대한민국 경제가 이제 밑바닥을 드러내면서 내수 완벽하게 죽어 있고요. 환율 방어 못해서 대출 금리까지 오르면서 더 피말리고 있고요. 내수 경기 침체, 그리고 킹달러지만 고환율의 효과를 누르지 못하면서 수출 적신호, 이중고가 겹치면서 대한민국이 침몰하고 있습니다. 정말 이럴 때 고 삼성 이건희 회장의 명언이 생각나는데요. 바꾸려면 철저히 바꿔라. 극단적으로 얘기해서 농담이 아니다. 마누라와 자식 빼놓고 다 바꿔라. 정말 유명한 명언인데요. 지금 정부는 내수 경기를 살리기 위해서 부동산이든 증시든 외교든 뭐든 제발 좀 스탠스가 바뀌어야 됩니다. 지금 트럼프 2기가 딱 시작되는 이 타이밍에 외교라도 잘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무튼 결론적으로 고환율이 장기화되면 장기화될수록 나의 대출 금리 그리고 나의 대출 금액에는 안 좋은 영향이니까 결국 서민들은 더 힘들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 와이